자, 309조 비과세 보겠습니다. 비과세. 자, 여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정도. 여러분,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부동산이 있었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일 때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외하는 것을 뭐란다 여러분? 비과세랍니다. 지금 이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특히 요거는 조금 해당 과목, 즉 민법이라든지 다른 과목이 좀 진도가 나가야 돼. 그래야 제가 그에 따른 법률 행위에 따라서 우리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과목, 민법 등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의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는 글자대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다라는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맨 밑에 309쪽 맨 밑에 이거 있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자, 여러분 우리 지방세 공부할 때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한 줄을 쭉 치셔야 돼요. 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있죠? 자, 여러분 지방세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면 적으세요.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면 여러분 뇌리에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과세권자다. 즉 국세의 과세권자가 누구죠? 국가. 지방세 과세권자가 바로 뭐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 공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면 누구다고 여러분? 과세권자 땡땡 그놓고 적어놔. 그럼 여기서 과세권자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과세권자 적으세요. 매수자입니다.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냐면 매매 당사자 중 매수자로 나온가. 그러니까 자 국가인 정부가 세종자치시에 종합청사 건물을 신축했어. 국가인 정부가 어디에? 세종자치시에 종합청사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럼 신축은 무슨 취득이 일어났냐면 원시 취득이 일어났죠. 그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 원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취득자가 누구란 얘기야?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떼는 꼴이 되죠. 그래 이럴 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자, 성남시가 성남시 시청 건물을 성남시에 신축했어. 새로운 건물 졌죠. 좀 됐지만. 그러면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세 과세권자죠. 근데 자기가 청사 건물을 뭐 했으니까 신축했으니까 자기가 취득자가 되면서 자기가 뭐가 되는가? 과세권자가 돼버리죠.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때리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밑줄 외국 정부란 말 나왔어. 외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외국 정부가 나왔죠? 그러면 외국 정부가 나면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외국 정부란 말이 나면 그 옆에 가로 열고 되어 있네.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상호주의. 요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외국 정부가 나오면 반드시 뭘 확인하라, 여러분? 상호주의를 확인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서도 똑같아. 상대적인 거죠. 네가 나한테 잘해줘?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해주는 거고 네가 괜히 나를 씹어? 그럼 나도 너를 씹어. 확 와닿죠? 무슨 주의야 이게? 상호주의. 여러분이 세법 들 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럼 나도 열심히 해. 근데 와가 그냥 계속 잠만 자다가 그럼 저도 그냥 잠만 자다가요. 난 잘 수가 없구나. 자,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상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 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건물을 취득했어. 대사관 건물 취득했어. 그럼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건물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서 미국이 과세를 하지 않더란 얘기야. 미국이 과세를 안 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관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우리 취득할 때 니네 과세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우리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제1라는 아주 나쁜 나라에서 대사관 건물 취득했어. 대사관 건물 취득한 거죠.
우리나라 가깝죠? 왼수지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관 건물 취득해서 이 일본이란 나라,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과세를 했대. 뭐 했다고 여러분? 과세를 했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얘기했지 뭐. 이 나라가 대사관 건물을 뭐 했다 그러면 취득했대. 그럼 우리나라 정부 취득할 때 뭐 했으니까? 과세를 했으니까 니네가 우리나라에서 건물 사면 우리도 뭐 하겠다는 얘기라면 과세하겠다. 요걸 뭐라 그러면 상호주의. 항상 여러분 외국 정부가 나오면 꼭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하라? 상호주의를 확인하셔. 무조건 비과세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외국 정부가 나오면 항상 출전이 거기다 상호주의에 대한 언급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밑줄 주한국제기구. 유엔 등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취득했다. 그러면 국제협력 의무의 일환으로서 그래 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라면.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또 뭐 기타 비과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양가리 이번에 형식적 취득. 요거는 실질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건 좀 여러분이 다른 과목을 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공법, 민법 이런 걸 좀 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내버려 두시고요, 여러분. 자, 우리 어디 가냐면 311조 과세표준 갑시다. 311조 과세표준. 별표 3개 시뻘겋게 칠해야 돼. 시뻘겋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방세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자, 311조 맨 밑에 과세표준.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나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취득세 어떻게 낼 거냐. 그러면 항상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하셨어요?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구조야 하에서 여러분 접근하셔야 돼요. 이건 취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의 세액은 이렇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세 계산은 계산 요소는 몇 가지냐? 두 가지. 과세표준 하나, 세율 하나. 이걸 뭐해서 곱해서 뭐가 나왔다? 산출세액이 나왔다. 그겁니다. 그럼 지금은 요걸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요때 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책이 있어요, 여러분. 밑줄만 치세요.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냐? 너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하겠다.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 취득했을 때 그 당시의 가액, 요거를 바로 취득세 과표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부동산을 매매로 5억 주고 샀대. 주택을 5억 주고 샀대. 그럼 나 얼마 주고 산 거죠? 5억. 그럼 내가 취득할 때 얼마짜리 했다는 얘기야? 5억. 그걸 그냥 그대로 과표를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는 뭐를 한다,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험에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어봐.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나왔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이거 구조 잡으셔야 돼요. 뭐와 원칙과 예외와 뭐가 있다 그러면 특례로 구분해서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원칙, 예외, 특례. 그러면 여러분 원칙과 예외와 특례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데 이때 여러분 1등이 높아? 특등이 높아? 상장 한 번도 안 받아봤어?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안 받아봤구나. 경시대에 나가면 1등하고 특등이 있으면 어디가 더 높은가? 특등이 더 높은가? 여러분 법을 배울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되면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한다고 배웠어? 특별법.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있으면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특례가 1번이야. 얘는
특례 규정이니까. 그러면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면 적어놔. 근데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예외. 이게 적용 순서야. 적용 순서. 그래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과 예외와 뭐가 있는데 특례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적용한다, 여러분? 특례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특례부터 먼저 봅시다. 특례. 그래서 특례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어디 보시나? 거기 312쪽에 여러분 맨 위에 박스 있죠. 신고한 가의 시가표현의 사실상 취득가 찾으셨어요? 메뉴에? 박스. 그럼 거기 앞에다 적어놔. 신고한 가액 앞에다가 원칙. 그 다음에 시가표현 앞에다가 예외. 박스 앞에다가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죠, 여러분? 그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놔? 특례. 예,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 박스의 선수가 그렇게 되는 거야. 312쪽 박스에 우리 박스에 요 말이 지금 빠져 있다고. 편집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맨날 싸워 편집하는 디자이너하고. 누우면 좁아진다 뭐 어쩌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기 취득자가 뭐 하는 가로 나와서 여러분? 신고한 가액.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 네, 예외 뭐가 있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있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요걸 적어 놓으라고. 원칙과 예외와 사실상 취득 앞에다가 특례. 예. 그러면 특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러면 특례는 여러분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 적혀 있어. 책에 적혀 있는 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국지외수 공판장에다가 암기 기법이야. 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때 과세표는 뭐가 되는 거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합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특례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건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하는데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지시도록.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기 1번으로 돼 있나? 기호로 돼 있나? 1번. 여러분 거기 책을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저비출. 제가 그랬죠. 지방세 공부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쳤어요? 그 누구 그랬죠, 여러분? 과세권자 적어놔.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저거 왜 나왔다고? 과세권자인데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라서 왜 나왔냐? 저거 매도자야. 여기는 매도자. 꼭 적어놔야 돼. 여기서 국가 등을 왜 나왔다? 매매 당사자 중 매도자야. 매도자.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라면 뭐였냐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랬어. 이번에는 여기서 과세권은 매수자가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매도자, 자기가 파는 거, 국가 등이. 그러면 그걸 누가 사준 거냐? 개인 또는 법인이 사줬다 그 얘기야. 그러면 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개인 또는 법인한테 팔았어. 그러면 그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무자 되는 거죠. 그걸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다시 과세관청에 뭐 할까? 신고하니까 내가 판결을 내가 신고받았으니까 거래 사실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때 여러분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부터 취득을 요구를 저는 뭐라 표현하냐면 국지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자 2번 볼까요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이 나왔죠. 이때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외수. 그럼 여러분, 자,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 봐.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하는 거야. 뭐 비행기 타고 오든지 배 타고 오든지 수입하는 거죠. 그럼 수입하면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나라 국경선에 물건이 통과되는 순간 제일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면 관세야, 관세. 여러분 우리 공항 가면 뭐 있죠 여러분? 면세점 꼭 들르잖아. 막 물건 사잖아.
더럽게도 돈도 많아, 씨. 별 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면세점은 뭘 세금, 어떤 세금을 안 내는가? 관세가 부과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시중 가격보다 비싼가 싼가? 싸죠. 관세만큼 빼주니까. 그래서 면세점 가서 자꾸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한 옆에다가 수입 면장 이렇게 가를 거 닫고 적어놔. 외수 옆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면은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관세. 그럼 관세가 부과될 때 뭘 작성하냐? 수입 면장이라는 걸 작성해요. 내가 이러한 물건을 얼마에 수입합니다라고 관세청이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신고한 가액인 수입 면장을 보여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때 외수. 자,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나요? 공이 바로 뭐냐면 공매, 경매. 그래서 공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개법에서 공매, 경매를 배울 텐데 우리 세법은 공매냐 경매냐를 엄격하게 구분 안 해요. 그냥 공매에는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경매한다 합시다. 법원이 경매했어. 그럼 법원이 경매를 했는데 경락이 됐어. 그러면 법원이 뭘 작성하냐? 경락조서. 공매, 경매 옆에다가 경락조서 등이 작성되죠. 이러한 물건이 어떠한 조건에 경락이 되었다라고 법원장이 경락조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이 경락조서를 보면 얼마의 경매를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순서 바뀌었네요. 자,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서 판장은 뭐로 말하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마지막 취득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입증되는 취득이라 적혀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판장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나왔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5번이죠.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배우시냐? 중개법에서 배울까 아마. 중개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 2, 3, 4, 5를 그때마다 이거 1, 2, 3, 4를 다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제가 암기 기법으로 해서 뭐라 표현하냐? 국지회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국지회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꼭 적어놔야 돼. 뭘 적어놓냐면 여기 나오는 동그라미 1, 2, 3, 4, 5번은 동그라미 1, 2, 3, 4, 5번은 어떤 거래냐? 얘들은 꼭 적어놔. 요 말을 얘들은 거래 사실을 이러한 거래 사실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게 뜻입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나온 동그라미 1, 2, 3, 4, 5의 공통점을 찾자면 얘들은 그러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때는 이러한 거래 때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믿어줘. 신뢰해 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학원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집에서 믿을까 안 믿을까? 엄마가 믿어? 잘 모르겠어?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나왔는데 학원에는 안 나왔어. 몇 분 있죠?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 그러면 자,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학원이 안 하고 어디 갔을까? 희한하죠? 근데 얘들 나와 있는 1, 2, 3, 4, 5 요거는 공통 꼭 적어놔야 돼. 얘들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과세관청의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얘들은 과세 관청이 그대로 믿어줘.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마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집에서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비록 와서 침 흘리고 자다 가더라도 집에서는 믿어. 공부하다 왔겠지. 자, 이렇게 예를 바꿔볼까? 아저씨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급여를 갖고 오는데, 돈을 갖고 오는데, 회사에서 이걸 이 통장으로 입금시켰어. 은행 계좌로 입금시켰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거 믿어, 안 믿어? 믿죠? 안 믿어? 아니, 회사에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시켰어. 그럼 그대로 믿어야지, 아저씨가. 아저씨가 중간에 삥땅 뛸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저는요,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돈의 100%를 다 갖다 주진 않는다. 1%, 2, 3%는 내가 뗀다. 수수료로.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버는 거를 자기한테 다 갖다 준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비상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비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적 반복적인 돈은 다 갖다 주지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돈은 안 갖다 줘. 그래서 저희 사람은 저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100% 안 갖다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믿어, 안 믿어? 여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1, 2, 3, 4는 다시 한번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칙. 그러면 그때 원칙은 뭐로 나왔죠, 여러분? 취득자가 신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저도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담배를 하나 피우면서 이렇게 뉴스를 경쟁해서 봤는데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 나중에 취득세도 부담부 증여가 나와.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해 줬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내가 얼마를 샀어. 그러면 그 산 사람은 가능하면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소라고 뭐 하고 잘 때 신고를 할 때 많이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막 고객이 도자와 수자가 합의를 받고 여러분한테 뭘 써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다운계약서. 그 다운계약서 왜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적게 신고하겠다는 얘기야, 적게. 가능하면 뭐 해서? 적게 신고해서 이 가액이 취득세 뭐가 되는 거니까? 과표되죠. 그러면 요걸 줄이면은 뭐가 줄어들고? 취득 당시 가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취득세 과표가 어떻게 되는가? 줄어들죠. 그 취득세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줄어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취득자라는 납세문에 이걸 제대로 신고를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래. 가능하면 무슨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심지어는 무슨 계약서 쓰면서? 그렇죠. 이중 계약서 쓰면서까지 적게 신고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얘는 믿어,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얘는 안 믿어. 얘는 믿어, 안 믿어? 믿어. 이게 차이점이야.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주는 거고, 요거는 과세관청이 액면가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차이점이야. 그럼 여러분, 요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꼭 적어놔야 돼.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개인 간의 매매. 요거 꼭 적어놔. 개인 간의 매매 등일 때.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 무슨 말 나오면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무슨 말을 숨겼냐?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가? 원칙. 그럼 원칙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신고한 가액. 그럼 여러분이 얼마 주고 샀소라고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그 신고한 날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어. 이걸 그대로. 그래서 그럴 때는 어디로 오는가? 다시 이제 예외로 와, 예외. 그래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올라온다 그러면 예외. 그래서 여러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외.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1년 내내 할 거야. 오늘 당장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아. 첫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 찾으셨어요? 옆에다 적어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무신고. 취득자가 나 얼마 주고 샀어라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또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격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요걸 전화 요거는 뭘 말하는 거야? 과소신고. 그래서 이렇게 취득자가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신고는 했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게 신고했다. 그럼 이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냐? 시가 표준액이 과표됩니다.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 이 개념은 지방세 공부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나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취득세 정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등록면허세도 어려워지고 재산세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 왜 이렇게 세법은 어려워요, 교수님? 세법만 어렵냐? 다 어렵지. 마치 뭐 다른 건 다 하는데 세법만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합격자 모임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를 하지 않냐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대. 나 얼마 주고 샀어 라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대. 이걸 뭐라 표현해서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격이 시가표보다 어떤가? 적은 거죠.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보다 뭐한가? 적은 거. 이걸 뭐라 표현해서 여러분? 과소신고.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이번 달 급여를 갖고 왔는데 월급을 갖고 왔는데 계좌로 이체를 되지 않고 현금으로 갖고 왔어. 근데 예전 월급보다 적게 갖고 왔어. 그거 믿어 안 믿어? 아저씨가 예전 월급보다 적게 현금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그 현금을 갖고 온 걸 그때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밤새 어떻게 돼? 물 먹여야죠. 우리 집만 그러나 보네요.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온 이유가요. 계속 저녁에 물 먹어서 그래요. 물 따라줘. 물 먹어. 물 마셔. 그거 다야? 다야? 계속 부를 때까지 나중에 그래서 다시 얼마 더 꺼내죠. 응? 토한다고? 입을 막어. 그래요. 하여튼 좋아.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돼. 예배 무슨 신고? 또는 무슨 신고? 제가 집에다 돈을 갖다 줬는데 어떡한가? 적게 갖다 준 거죠. 살짝 빅네. 얘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신고한 가격은 과세관청 액면가 그대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요 납세 문제가 뭐 하는가 이걸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격을 반드시 뭐와 비교하냐?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요 말이야. 이 시가 표준액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적어놓으세요. 오늘 배우는 거 과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이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 지방세가 몰라죠. 지방세를. 자, 시가 표준액은 첫째. 꼭 적어놔요, 여러분. 얘는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가 표준액을 뭐 할 때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지방세에서.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면 뭐죠, 여러분? 국세겠죠. 응? 그러면 국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못 나온다고. 이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다고,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국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대신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국세는 뭐라 하냐? 기준시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준시가.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국세는 뭐가 있고,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고 지방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짝을 잘 찾아가야 돼. 짝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이야. 시가 표준액은 어디서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야. 기준시가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국세에서만 나오는 말. 그러면 자, 봐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라는 국세를 설명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국세를 설명하는데 시가편익이란 말이 나와졌어.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 지문은? 틀린 말이지. 지금 국세일 때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 국세일 때는 시가편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왜? 얘는 어디서만 나와야 되는가?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시가편익은 뭐 할 때만 나오는 말이다?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요 신고한 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은 다 누가 정한 가액이냐? 취득자란 납세무자가 정한 가액이야. 이거는 둘 다 누가 정한 가액이야? 취득자가. 요거는 누가 정한 가액이야? 과세권자가. 근데 요거는 취득자가 정했는데 요거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고 안 믿고? 믿고. 요거는 과세관청이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요게 차이점이야. 얘는 믿는다. 얘는 안 믿는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지 않는 무슨 가액은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해? 시가편익. 이때 시가편익에서 적어놔. 요거는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학계론에서 가격과 가치라는 개념을 배우실 텐데 요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 개념이야. 평가액이야.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 얼마짜리야. 짜리. 근데 요 신고한 가격이나 사실상 취득 가격은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이야. 가격. 그래서 요거는 바로 프라이스, 가격을 말하는 거야. 가격이고 요거는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가치. 요거는 가격. 이때 가격과 가치에 대한 개념은 학계론에서 배우게 돼. 감정평가할 때. 그러나 우리 세법은 다른 과목이 먼저 진도를 나가야만 우리 세법의 후발주자로 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세법에 먼저 나가면 다른 과목들이 할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중요한가? 원칙, 취득자가 뭐한 가액은 신고한 가액은 가급적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적게 신고하려고 하니까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얘는 항상 취득자가 개인 간의 매매로서 무슨 가액은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한다 그러면 시가편익과 비교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고한 가액 결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괜찮아. 그냥 신고한 가액이 나면 항상 얘는 뭐와 비교하라? 시가편익.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가액과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갈까? 작은 금액으로 갈까? 여러분. 과세관청이 과세가액이 큰 걸 좋아해? 작은 걸 좋아해? 과세권자는 과세가액이 큰 걸 좋아하겠죠. 그럼 우리 납세무자가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적게 하라는 것처럼 과세관청은 큰 금액을 좋아하죠. 그래서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을 큰 금액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얘는 확인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시가편익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하질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네요. 얘는 믿으니까 그대로 이 사실상 취득가 과표라고 시가편익과 비교를 하고 안 하고 안 해. 근데 신고한 건 그대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얘는 항상 뭐와 시가편익과 뭐해서 반드시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큰 금액으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가격, 신고한 가격이 이렇게 합시다. 자,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가 비교를 했더니 자, 여러분 여기 요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가 얼마나 나온가 했더니 5억 원으로 나와 있대. 5억 원으로 나와 있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신고를 했냐? 얘가 6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신고를 했어. 얼마짜리? 요걸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5억짜리인데 시가 표준액이 5억짜리인데 이걸 매매로 얼마 주고 샀다 신고했어 여러분? 6억. 그럼 과세관청은 이걸 얼마짜리로 본다는 얘기 지금? 과세관청은 이걸 얼마짜리 보는데 5억짜리를 보는데 이걸 얼마 주고 샀다라고 6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는 거야. 그럼 과세관청이 평가하는 금액보다 많이 했죠? 그럼 그때는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이때는 믿어.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신고한 가액 얼마가 과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억 원이 과표가 돼요. 그런데 이 취득자가 이 신고한 걸 얼마를 했냐 했더니 4억 원에 신고를 했어. 즉 과세관청은 얼마짜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5억짜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얼마 주고 샀다 지금 신고한가? 4억 주고 샀다 적은 거죠. 지금 신고한 가격이. 그러면 과세관청은 웃기지 마. 나는 얼마짜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5억짜리를 보고 있는데 얼마 샀다고 신고했으니까 4억 주고 샀습니다라고 신고하면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그러면 이때는 과표는 뭐가 되냐? 시가 표준에 얼마가 되냐? 4억 원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5억 죄송합니다. 예, 5억 원이. 과세관청이 지금 얼마짜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5억짜리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주고 샀다 신고를 하면 취득자가 4억 주고 샀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너 이거 못 쓴 걸로 보는 거야. 다운게 쓴 걸로. 웃기지 마. 그래서 네가 얼마 주고 샀다 신고를 하면 4억 주고 샀다고 신고하면은 과세관청은 4억짜리 보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준 거에서 얼마짜리 산 거를 본다고요? 5억짜리로 산 거를 본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지금 과세관청은 얼마짜리로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을 5억짜리로 보고 있는 부동산을 얼마 주 샀다고 했어? 6억. 그럼 신고한 가격이 시가보다 큰 거죠? 그럼 그때는 요 6억을 그대로 과표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이게 과표가 된다고.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보다 어떻게 하면? 크면 이상이면 그때는 과표는 뭐가 된다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돼. 그런데 무슨 가격이? 신고한 가액이 얼마를 신고했다고 가정했어요 여러분? 4억 원. 지금 과세관청 얼마짜리 바라보고 있는데 과세관 얼마짜리 본다고? 5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한 거죠? 4억.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거를 인정하고 안 하고 과표를 뭘로 한다 그러면 시가표준에 5억 원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적게 신고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 얼마 줄인 걸 보는 거야? 1억 원을 줄인 걸로 보는 거야. 그럼 1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 들어가. 너 적게 했다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나는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다라고 치면 돼. 이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야.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랬죠.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그대로 과세관청이 믿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비교를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그래서 설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해도 적어도 무조건 과표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격이 뭐보다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하면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하면 그때는 믿고 안 믿고 얼마짜리를 지금 5억짜리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했다고 취득자가 6억. 그럼 이거는 많이 했어 적게 써? 그러면 이때는 그대로 6억을 인정해 준다고. 그런데 과세관청이 얼마짜리 보고 있는데 5억짜리 보고 있는데 나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했어 지금?
4억. 그러면 4억 주고 산 걸 과세관청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시가편액 얼마를? 5억 원을 뭘로 끌고 온다는 얘기야? 과세표를 끌고 오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요거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가격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과표는 뭘로 가라? 시가표준액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가격은? 사실상 취득 가격은 거래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됐어. 확인됐으니까 과세관청은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믿으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편액보다도 뭐여도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설사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얘가 지금 얼마짜리냐? 4억 원짜리야. 얼마짜리라 했다고? 4억. 얼마짜리를 지금? 5억짜리 얼마 주사 드신 건가? 4억. 그래도 얘는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과표는 얼마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4억 원이 과표가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방세가 어려워져. 계속 어려워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갖고 여러분. 특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고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